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새로운 학년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가게 되는 건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긴긴 방학이 끝났다라고 하는 매우 축하할 일이기는 하지만요. 또 현장에서 열심히 새학년을 준비하신 우리 선생님들께 잘 부탁드리는 마음도 큽니다. 아이들이 3월 2일에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엄마가 어떤 말, 어떤 축복의 말, 어떤 좋은 편안한 리액션을 해주면 좋을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두려웠던 아이도 학교를 다녀오면 반응이 달라질 수 있고, 아무리 설렜던 아이도 학교를 다녀오면 불평, 불만에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연히 기대했던 거, 막연히 두려워했던 것이 학교에 가보면 현실은 사실 내 기대와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교실을 간신히 찾아 들어갔는데 교실에 친하게 지내는 아는 친구들이 많지 않거나 혹은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는데 너무 무서워 보이거나 너무 차가워 보이거나 너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어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어른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게 문제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사람은 나는 좀 잘 안 맞을 것 같아 라는 느낌들은 아이들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를 어떻게든 잘 버티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3월 2일에 아이가 돌아왔을 때 아이에게 궁금한 게 너무 많죠. 선생님 누구야? 여자야? 남자야? 몇 살이야? 결혼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성함 뭐야? 엄마 검색해봐야지. 다른 아줌마들한테 물어봐야지. 굉장히 많은 아이들에게 궁금증을 먼저 막 쏟아 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는 안 그래도 긴장했던 하루를 보내고 간신히 집에 돌아와서 이제 좀 숨을 돌리려고 하는데 엄마의 질문 세례에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문제는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거나 화가 나거나 이해가 안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육아를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일을 하게 되어서 취업을 해서 처음으로 그 회사에 다녀온 날이라고 할게요. 누가 생각해도 긴장이 되는 날이죠. 자, 간신히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남편부터 부모님, 아이들까지 막 나에게 달려들어서 어때? 회사는 커? 사람들은 어때? 옆자리에 누가 앉았어? 점심은 뭐 먹었어? 반찬은 뭐 나와? 하면서 온갖 질문들을 막 쏟아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를 향한 관심인 것은 알지만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제발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 제발 좀 내가 쉴 때까지 나를 가만히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감정이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른 상태에서 그냥 그 질문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른들은 알고 있죠. 여기서 지금 이 질문만 그만해줘도, 내가 나를 좀 혼자 있게만 도와줘도 내가 훨씬 편안하고 빠르게 쉼을 얻고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엄마 잠깐만 방에 가서 쉬고 올게. 그리고 엄마한테 궁금한 거는 이따가 저녁 먹을 때 물어봐. 이런 식으로 아이를 엄마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를 컨트롤할 수 없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대로 엄마의 질문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아이들도 자기가 두렵고 설레는 하루를 보낸 것에 대해서 집에 돌아와 조금 쉬면서, 그리고 다시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뭔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간당간당한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는 것처럼 아이들도 긴장했던 하루에 힘이 풀리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충전할 시간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데요. 그러기도 전에 너무 많은 질문을 쏟고 있지 않은지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질문 금지입니다. 대화 금지가 아니에요. 질문을 금지하세요. 대화를 금지하는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먼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거고요. 기다리기만 하면 본인이 좀 회복이 됐다, 생각이 정리됐다라고 생각하면 뭐라도 한마디라도 말을 꺼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어떤 아이들은 10분이면 되고요. 어떤 아이들은 뛰어 들어오자마자부터 중얼거릴 거고요. 어떤 아이들은 한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저녁을 먹을 때까지도 아무 말을 안 하기도 해요. 금물은 뭐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소설을 쓰시면 안 돼요. 우리 여자들이 연애할 때도 똑같은 상황에서 정말 많은 소설을 쓰잖아요. 아버님 중에서도 당연히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이의 작은 표정이나 말투 하나 때문에 너무 긴 소설을, 장편 소설을 쓰시면 그건 서로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에요. 아이는 그냥 피곤하니까 표정이 살짝 어두운 것 뿐이고,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다고 약간 짜증 섞인 말을 했을 뿐인데, 그 표정과 그 말투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고 많은 관심 때문에 저 아이가 오늘 분명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럴수록 더욱더 아이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편안한 분위기에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다면 엄마 아빠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은 대화의 기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이 되면 무언가를 시작해 보자고 했잖아요. 엄마 오늘 처음으로 그때 신청했던 그 강좌 오늘 들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 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끝났다 라는 비슷한 경험을 한 가지 말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럼 아이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끝났다 라는 안도감이 있어요. 아이마다 새학년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모두 다르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응하는 시간은 짧아지지만 유독 잘 맞지 않는 선생님이나 유독 친했던 친구들과 모두 헤어지게 된 한 해는요,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작년에는 안말 않고 잘 다니더니 올해는 왜 이렇게 계속 징징거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가 자랐다고 해서, 성장했다고 해서 무조건 착착착 재빠르게 부모님의 기대만큼 새학년에 빠르게 적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돼야 돼. 최소한 나는 일주일 안에는 아이가 적응했으면 좋겠어. 한 달까진 기다려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선만 긋지 않으면요, 3월 2일에 어둡고 힘들었던 아이 표정이 점차 밝아지는데 그 속도가 느릴 뿐 사람은 언제나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 새로운 학년이 되는 첫날에는요, 조금만 더 일찍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입학을 해서 부모님과 동행하는 일부 학년들을 제외하고는요, 당연히 아이 스스로 혼자 새로운 교실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학년도 달라지고 반도 달라지고요. 반을 찾을 때도 가나 다라, 지난 학년도 성적표에 써 있는 그 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온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교에 와서 자기가 몇 반인지 몰라서 1반부터 다니면서 막 출석부를 다 확인하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요. 작년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 몇 반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본인이 가나다라 중에 몇 반인지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하되 평소보다 10분 정도 빠르게 출발을 해서 출발 시간만 빠르게 조정을 해주시면요, 그 이후부터는 아이의 몫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을 찾아가야 되고 그 학년, 그 반이 몇 층에 있는지, 어느 방향에 있는지 아이들이 설명을 듣기는 했으나 한 번도 자기 발로 찾아가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급하게 찾아다니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마음이 서두르게 되고요, 마음이 급해지고요, 또 뛰거나 지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에서 지각을 하는 것 자체는, 특히나 새학년 첫날 지각을 할 수도 있죠, 반을 찾다 보면.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새학년이 되어서 잘해보고 싶다, 나 올해는 진짜 칭찬도 많이 받고 모범생처럼, 그리고 반장도 되고 싶고, 아이 나름에는 여러 가지 야심찬 계획이 있을 텐데요. 그게 새학년 첫날 집에서 늦게 출발해서 학교에 늦게 도착하고 층을 착각해서 엉뚱한 교실에 갔다가 늦게 도착하는 이런 나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라는 상황들이 연속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일찍 출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일찍 출발시켰으면 더 이상 소설 쓰지 않기, 엄마가 하기로 했던 거 하면서 시간 보내시고 직장에서 일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시고요. 아이를 몇 시에 만나게 되시든 상관없이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한테 수고했다라고, 첫날이 원래 가장 힘들고 가장 힘든 거 오늘 끝났어 라고 첫날을 마치고 온 아이에게 칭찬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오늘 두렵고 설레는 첫날을 보낸 어떤 이야기든 좋으니까 그게 불평이든 짜증이든 기대감이 가득한 예쁜 말이든 상관없이 그 말을 수용해주고 그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할 때까지, 입을 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우리 어머님들 되실 거라고 믿어요. 이제 저희 슬초에도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내공이 착착 쌓이고 지혜롭고 현명하신 어머님들이 정말 많아지셨어요. 너무 보기 좋고요. 그 내공 더 잘 단단하게 쌓아가시는 그런 힘찬 새로운 학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아이의 새학년 진급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올 한 해도 잘 지내보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